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들의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시작된 거죠. 5월 1일 수요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이 모델 한예진 씨가 네. 자신 별장에 무단 침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이랬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누고, 배우 윤태영 씨는 아버지한테 30억 가액의 주식을 받았는데 네. 증여세 때문에 골치 아프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주민에서는요, 스타들의 통큰 축의금 관련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서울 청계광장을 3년째 지키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합동 분향소가 이달 말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 측이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1억 원가량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합동 분향소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2022년 1월 무렵에 설치를 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분향소에는 현재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63명의 영전 사진이 안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5일이었는데요. 중구가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갑작스럽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 철거를 하라고 통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유를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동안 무단 점유한, 그러니까 광장을 무단 사용한 그 점유비로 변상금 1억 1,8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중국 관계자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코로나19 백신 상황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야, 변상금 갑자기 1억 1,800만 원? 제법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코로나19 가족협의회가 따로 어디서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큰 변상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회비를 걷어서 한 600만 원가량 정도를 걷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 600 정도로 사무실하고 분향소 운영비,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족협의회 측은 올해 6월 20일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분향소를 유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중구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달 말 분향소를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신락 같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막이 두 동이 있는 것을 한 동을 일단 먼저 철거를 하고 한 동만이라도 좀 유지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구 측에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이대로 간다면 분향소를 철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대응이 없다는 거는 그냥 철거해라, 이런 얘기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충남의 한 현직 교사가 만취 운전을 하다 10대 자매를 치어서 중상을 입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징계 조치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지난 1월 초에 이제 사고가 났는데요.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밤 8시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자매를 치였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1%,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인 사고까지 냈으니까 당연히 경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검찰이 지난달 29일 이 교사를 기소한 뒤에
충남교육청에 이 사실을 통보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알고도 정상 근무를 그냥 시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이 교사가 저지른 죄가 직위회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는 건데요. 충남교육청 관계자 설명이 이렇습니다. 성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회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직위회제 성립 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줄여서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어디 바깥에 가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누구를 치인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교단에 와가지고 무리를 빚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직위회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상황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뭐 직위회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행법상 통보를 받으면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 나머지 서류를 제출받고 진행 중인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교육청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거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사고가 발생했고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또 감사까지 하고 또 관련 서류를 다 제출받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다 확인하고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가 수사기관에서 되는 다 건데. 넘어왔다며. 그럼요. 참. 이게 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교원단체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도 최대 파면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명확한 만큼 빠르게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다친 이 10대 자매 지금 상태가 어떤지요? 당시 사고로 크게 다쳐서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시 병원으로 옮겨지는 상황이었는데 이 언니의 경우에는 골절상 등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2달여간 치료를 받았다는 거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상식 밖이라서 네. 어리둥절해지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곧바로 조치를 일단 취하고 학생들하고 그러게요. 분리 조치하고 그럼요. 징계 네. 조치를 했었어야 맞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가죠. 혹시 최근에 돌잔치 오라는 초청을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이제는 뭐 잘 안 하던데요? 그쵸, 9세대신 거예요. 요즘 신세대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저도 주로 돌잔치 초청을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돌잔치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한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돌잔치가 제2의 결혼식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뜨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내 아이의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열어주면 좋겠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제 좀 유난 떠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요즘엔 좀 안 하는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저도 또 워낙에 또 금반지 값이 비싸고 이래가지고. 이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리고 돌잔치 한 번 하는 건 괜찮은데 또 다른 걸로 또 초청할 일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진짜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비용 부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돌잔치 한 번 여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래한 업체의 경우에 뷔페가 1인당 한 5만 원가량 한다고 합니다. 근데 돌잔치 할 때 한 50명 정도는 참석할 걸 예상하잖아요. 그럼 한 250만 원 정도 드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돌상, 의상, 초대장, 그리고 사회자 패키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90만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 한 300만 원대 중반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아마 더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돌잔치 한 번 여는데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십시일반으로 돈을 좀 모아서 주시겠지만 한 500만 원 정도는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부담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업체들의 한 3개월 예약이 거의 다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정도면 돌잔치를 여는 뭐 부모도 부담스럽지만 초대받아서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약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만 돈에 40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맞아요. 비싸네.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 금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순금 한돈값이 43만 7천 원이에요. 네. 이야. 순금 골드바 반돈이 25만 3천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돈 갖고 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네. 상황이 네. 된 거예요. 네. 그렇다고 더 쪼개가지고 가져갈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축의금으로 대신하거나 육아용품 선물로 대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난해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이내 돌잔치에 참석하게 될 경우에 고려할 선물 유형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현금 10만 원이 53%로 제일 높았다고 하고요. 이어서 현금 20만 원, 아기옷, 반돈 돌반지, 각종 육아용품, 그다음에 한돈 돌반지 순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친척 아니면은 돌반지 갖고 가기 좀 어려우시죠. 어렵죠. 어렵죠. 네. 지금 보니까 순금 한돈이 43만 7천 원인데 이걸 이렇게 들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의리의리한 돌잔치 다시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뭐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돌잔치가 급속히 사라졌던 때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일단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돌잔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이 좀 확산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엔 또 출산율도 굉장히 낮잖아요. 아예 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내 아이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생에 있는 거 돌잔치 한 번이라도 열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주변 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네. 왜냐하면 돌잔치를 너무 크게 성대하게 치를 경우에 또 허례허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점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들 다 모아서 축하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뭐 잡는 거 이건 나중에 평생 기억으로 남으니까 네. 그 정도 이렇게 해주고 떡 좀 돌리고 식사하고 그러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크게 열지는 않고 네. 가족들, 그 정도 기념은 가까운 해줘야지. 친지들 모아서. 네. 네. 그럼. 예. 예,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혹시 두 분은 주차장에 강아지 발바닥 그림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좀 이게 뭐지 싶을 것 같기는 강아지 해요. 우선 주차장인가? 그러니까 있으면 그런 될수 그런 있다는 헷갈리는 건가?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의 한 쇼핑센터 지하 주차장에 가면 강아지 발바닥 그림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견주 전용 주차구역으로 추정되면서 이걸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견주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게 진짜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저도 못 봐가지고요. 네. 지금 저 보시면은 그래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밖에 저렇게 돼 없겠죠. 진짜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견주 전용 주차장이라고 오해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걸 네. 보면. 근데 저 노란색 두 줄은요. 견주 전용 주차장 표시가 아니고요. 이 승하차와 통행, 자동차 간의 접촉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 기존 주차구역보다 한 20cm 정도 공간을 더 추가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에 강아지 발바닥이 이렇게 꽉 찍혀 있으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가거나 뭐 견주만 세울 수 있는 주차구역이라고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게요. 네. 오해하기 시작하면 좋은 말이 안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쇼핑몰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주차구역은 견주 전용이 아니고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쇼핑몰이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오는 고객이 많아서 몇 년 전에 이벤트성으로 한번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없애지 않고 그대로 뒀는데 사람들이 이게 견주 전용 주차장이다 막 이렇게 좀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반려견을 위한 공간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죠.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도 있잖아요. 가면은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두기도 하잖아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28%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이제 집에서 기르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공간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 달서구청의 경우에 도시명 반려견 놀이터인 달서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놀이터는 달서구청이 34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약 2,300평 규모이고요. 중소형견 놀이터하고 대형견 놀이터, 보호자 쉼터, 펫카페, 산책로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경남 창원시는 펫빌리지 놀이터를 운영 중이기도 하고요. 강원 춘천시와 충북 청주시는
여기도 역시 공공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알아봅니다. 연예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아침을 이끌어줄 이 세 분 빼놓을 수 없죠.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상큼말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상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뭔지 궁금해요. 네, 연예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찾아오지 마세요입니다. 그동안 방송이나 너튜브를 통해서 홍천에 있는 별장 라이프를 공개를 했던 모델 겸 방송인이죠. 한혜진 씨가 이 자신의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한혜진 씨 별장이 홍천에 있었는 모양인데 그 홍천에 별장을 지은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20년 넘게 이 한혜진 씨가 사람들 틈에서 일을 하는 이 정말 글로벌한 모델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방송도 워낙 많은 사람들 틈에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사실 20대, 30대까지만 해도 해외로 여행을 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시 사람들 틈을 떠나서 약간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건데요. 어느덧 40대가 되니까 짐을 싸고 풀고 또 약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조금 힘이 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편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시골에 집을 짓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고 또 내 경제적 능력과 타이밍이 잘 맞았다. 만약 어느 것 하나 없었다면 못 지었다라고 하면서요. 이 홍천에 별장을 지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홍천에 별장을 지을 때 한혜진 씨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뭔가 이렇게 지었을 정도로 집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개됐죠. 그 500평 규모의 집 아주 으리으리한데 여기에 특히 거실에 아주 커다란 통창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 뭔가 인테리어가 모던하고 뭔가 세련됐어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한혜진 씨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문고리 하나, 후크 하나, 조명 하나 다 저렇게 직접 저걸 다 골라가지고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집 짓는데 무려 2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저렇게 예쁘게 잘 지어놓고 한혜진이 꾸몄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뭔가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고가에 팔려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집 팔 생각 전혀 없고 나의 드림하우스다 이렇게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저게 한혜진 씨 별장이라는 걸 대중들이 알았다. 그럼 저게 방송에 공개됐거나 뭐 공개를 했다. 뭐 네. 이런 건가요? 일단 사생활 피해가 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한혜진 씨가 일단 돈, 시간,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 드림하우스 사생활 피해 심각하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집을 무단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한혜진 씨가 SNS에 자신의 이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사람이 침입한 이 차량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찾아오지 마세요. 집주인에게 양보하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이 CCTV로 차량 번호판이 다 녹화된다라는 사실과 함께 무섭다라는 이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이 별장 무단 침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이 아니고요. 사실 예전에 이효리 씨도 제주도에 거긴 별장도 아니고 사는 집인데 그때도 이런 사생활 피해를 좀 호소한 적이 있는데 한혜진 씨도 최근에 인터넷 개인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런 사생활 피해를 좀 호소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글쎄 내 집 마당 중앙에 차가 한 대 와서 딱 주차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마당에 불 피우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커피, 뭐 차 같은 걸 마시면서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는 거죠. 어느 중년 부부가. 와.
이때요 별장에 한혜진 씨 혼자 있었다 그래요. 그 아까 거실에 커다란 통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창밖을 봤더니 마당에 지금 모르는 분들이 와서 그러고 계신 겁니다. 이 분들은 뭐 이런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TV 프로그램을 보고 아, 저 위치점 저렇게 생긴 집 하고 다 이렇게 감족해 찾아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혜진 씨가 정중하게 아, 여기 사유지라서 개인 땅이라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계곡 쪽으로 장소를 옮기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옮기기 전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럼요. 표지판이 없나요? 아까 이렇게 사진 보니까 담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혜진 씨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경계랑 문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마도 들어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담벼락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이렇게 무단 침입을 하는 경우에는요, 주거 침입죄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서 주거의 범위, 이 사람이 기거하는데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문을 열고 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집 안뿐만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별장 그리고 텐트, 카라반 등도 다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더 주의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에 부속된 이 공동 현관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정원, 차고 등도 주거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굉장히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또 법에 다 저촉이 되기 때문인데요.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또 이 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카페, 예쁜 카페 가서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의 집인 거잖아요. 또 한혜진 씨도 뭔가 안전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기승전 미니진입니다. 모회사인 하이브로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고 있는 뉴진스 소속사 대표죠. 어도어의 대표 미니진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던 옷차림, 거기서 사용했던 화법, 그리고 당시 마셨던 물, 심지어는 사용했던 이모티콘 등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신드롬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은영 씨도 초록색 스트라이프 입으셨어요. 제가 진짜 생만 나는데. 네. 네, 좀 신기한 현상인데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러면 대부분 정장 입고 네. 이렇게 하는데 모자 눌러 쓰고 편하게 하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옷차림이 일단 굉장히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최근에 있었던 모든 연예계 이슈를 미니진 대표가 다 잡아먹었다라고 저희 기자들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일단 미니진 대표의 옷차림부터 살펴볼게요. 기자회견장에 LA 다저스 팀 로고가 박힌 이 파란색 야구 모자를 쓰고요. 초록색 스트라이프 맨투맨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이 티셔츠를 입고 등장을 했는데요. 이 전체적인 룩 자체가 일명 미니진이 회견룩이라고 인터넷상에서 불리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때쯤에는요. 온라인상에 미니진 옷 완판. 저 도대체 어디 거냐. 내가 옷 사려고 좀 뒤늦게 들어가 봤더니 다 품절이다 라면서 글들이 올라온 건데요. 일명 이 미니진 이 회견룩은요. 기자회견 다음 날 더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미니진 씨가 일명 뉴진스의 어머니로 유명해요. 왜냐면 뉴진스를 다 이제 내가 뭐 길렀다, 내가 픽업했다, 내가 다 컨셉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인데 이 컴백 티저 이미지에서 멤버 민지 씨가 입은 복장이 미니진 씨가 입은 회견룩과 거의 흡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또 무릎을 치는 거죠. 와. 전날 이렇게 관심을 쏠릴 걸 알고 혹시 빅픽처를 그려서 이렇게 또 비슷한 옷을 입고 나간 거 아니냐. 네. 컴백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게 하려고 일부러 홍보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라면서 정말 뉴진스를 사랑하는 미니진 대표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글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저 파란 모자가 집에 있거든요. 요즘 저 모자를 못 써요. 보는 사람마다 미니진 모자? 미니진 모자. 네, 그래서 저 모자를 못 씁니다. 요즘 분이 아니시네요. 요즘에 미니진 모자 그 얘기를 들으려고 지금 완판이 될 만큼 팔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미니진 룩이 완판된 데 이어서 미니진 대표의 모습과 또 뭐 어록이 담긴 뭐 티셔츠까지 나왔어요.
초록색 이 티셔츠, 줄무늬 티셔츠의 완판, 이 품절 사태를 딱 노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 못 사면 이거 사세요 분위기예요. 지금 뭐냐면 검정색 티셔츠가 하나 발매가 됐는데 요 티셔츠에 지금 보시면 영어 문구가 써 있는데 맨 위에 All Eyes on Me는 이게 래퍼의 앨범 제목이에요. 1994년 사망한 래퍼 앨범 제목인데 왜 그러냐면 이때 2시간 넘는 가장 긴 랩을 들었다. 이 대중들이 이렇게 평가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눈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미니진에게 쏠렸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런 어떤 래퍼의 앨범 제목이기도 하고 저기 투맨이 이거는 이가 아니라 너무 많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제 거기 보면 저기 이제 그 왜 먼저씨들이 이렇게 너무 많다 그런 어떤 것들 공격하는 거고 또 그 밑에 이게 막 이렇게 뭐 태양처럼 생긴 그 안에는 나를 죽이려 한다 뭐 요런 거예요. 뭐 SNS 그 메신저 화면 캡처해가지고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런 식으로 민희진 씨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혹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 이 문구가 이렇게 새겨진 인쇄된 저 또 티셔츠가 나왔는데 저것도 뭐 완판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리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문구 진짜 찰떡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미니지는 웬만한 스타나 유튜버를 넘어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희진 대표와 이 하이브라는 거대 기획사가 앞으로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은 사실 유무를 다퉈야 할 부분은 법정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여기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사실 여부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부보다는 와 민희진 말 되게 잘하네. 혹은 직장인들이 느꼈을 때 와, 속 시원하네. 두 사람 싸움은 뭐 아직은 잘 모르겠고 결과 나와 봐야 알겠고 말 되게 재밌게 잘하네. 이게 일단 흥미를 잡아 끄는 데는 분명히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민희진 대표가요. 이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요. 민희진 대표 어록이라는 이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일명 직장인들의 애환을 대변했다라는 이 반응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자신의 그러니까 하이브의 이 남자 다른 임원진들을 두고 이렇게 저격을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굉장히 격앙되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네처럼 기사를 두고 차를 끄냐, 술을 밖에서 마시냐, 골프를 치냐. 여러분, 제 법인카드 보잖아요? 야근 식대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일 잘한 죄밖에 없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이 직장인들에게 속 시원하네 라는 이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을 한 것 같고요. 이런 뭔가 공감들이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내가 말하지 못하는 걸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 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인터넷에서 재가공되고 있냐면요. 아까 래퍼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민희진 씨가 기자회견장에서 막 빠르게 내뱉는 이 말들에다가 비트라고 하죠. 이 힙합의 이 빠른 이 박자를 얹어서 마치 민희진 대표가 랩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 젊은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소비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를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대 차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 기자회견인데 옷도 그렇고 태도나 이런 게 조금 했는데 이 젊은 층들이 이걸 보고 우리를 대변했다. 말하자면 젊은 층은 지금 민희진을 약자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사실 하이브 아래 이 어도어뿐 아니라 여러 이런 레이블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를 강자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아니 하이브가 지금 이 주식 총액이 좀 얼만데 저렇게 쉽게 경영권 탈취가 돼? 너무 이거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야? 요런 또 공감까지 얻으면서 이래저래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이 민희진 회견록 뭐 품절 사태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자회견의 모습이긴 했습니다. 뭐 옷차림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신드롬과는 별개로 시끄러운 법적 다툼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뭐 그렇더라도 하이브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먼저 한 게 서울 서부지법에 이 민희진 대표 해임을
위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 이런 신청을 했고 어제 5시, 오후 5시 다 돼서 4시 45분에 요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 30분 만에 간단히 끝났습니다. 하이브 측은 어떻게 보면은 큰 이 그룹 차원의 임시 주주총회 열고 싶었겠지만 먼저 어더 측이 저희 5월 10일에요 이사회 열겠습니다. 저희 5월 말에요 주주총회 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자 요런 분위기 그렇게 좀 결론이 났다 1차 결론이 났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럼 어더의 주주총회에서는 하이브가 원하는 대로 정말 민희진 대표 회의만이 건의가 되고 뭐 발의가 되고 결의가 될지 아니면 또 민희 대표는 아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해 갈지 또 계속해서 뉴스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연예 소식 가죠.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2심도 졌다입니다. 전 삼성전자 부회장인 아버지로부터 30억 원대의 주식을 물려받은 배우 윤태영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윤태영 씨는 그럼 왜 소송을 제기한 걸까요? 일단 윤태영 씨는 저는 세금 성실히 냈는데 왜 또 더 내라 그래요? 거기다가 왜 또 가산세까지 내라 그래요? 요런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소를 제기했던 건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이 주식 보유한, 그러니까 이걸 증여받았을 때 세금을 낼 때 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 주식 총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있어서 이거를 그 법인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근데 법은 그중에서 더 큰 걸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회사는 이 법인의 자산가액 이걸로 자산으로 평가했을 때 금액 말하자면 현재 이 취득할 당시에 그 금액이 실제 금액이 얼마냐 요게 지금 더 장부가액 처음에 생길 때보다 큰 거죠. 그런데 윤태영 씨는 이걸 장부가액으로 말하자면 지금 제가 쉽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장부가액으로 계산해서 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하고 낸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니다. 그 취득할 당시에 그 취득가액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러면서 여기서 차이가 나서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이게 주식 가치로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집을 증여받고 이럴 때 공시가냐, 실거래가냐 뭐 이런 거 같은데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회사라는 이 곳의 회사 가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네. 회사예요? 일단 윤태영 씨가요, 2019년도에 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이 비상장 주식 회사 A의 이 주식 40만 주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B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증여받았다라는 그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비상장 회사였어요. 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는 윤태영 씨 측에서 증여 재산가액을 약 32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했는데요.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회계상 정부가액이 아니라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태영 씨가 증여받은 주식을 낮게 평가해서 증여세를 낮게 냈다. 그러니까 덜 냈다. 더 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요거를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세무당국이 B 회사의 가치를 다르게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회사의 가치도 달라진 거고요. 그러면서 윤태영 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늘어났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장부에 얼마 써 있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얼마야 이걸로 하니까 이제 주식의 총액이 늘어났고 그래서 세무당국은 세금 9,040만 원 더 내. 그리고 그 사이에 이거 납부기한 넘겼네. 그럼 가산세 544만 원 더 내. 요렇게 해서 1,000여만 원을 부과했던 겁니다. 윤태영 씨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였고 소송을 냈는데 1심, 2심 다 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9천만 원에다 500만 원 더하면 이제 1억 가까운 돈을 네. 더 내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공 하나 제가 뺐고요. 이렇게 큰 돈에 제가 좀 둔하네요. 그런데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무 당국은 그러니까 법원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1심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시행령에 적힌 장부가액이라는 그것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취득할 때 얼마였냐,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근데 증여세 덜 낸 게 일부러 덜 낸 거, 세금 막 조금 덜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잘못 알았었기 때문에 이 가산세 544만 원, 납부기한 넘겼으니까 가산세네. 요건 좀 부당하다. 그러니까 원래 세금 9,040만 원만 더 내라. 요거렇게 이제 판결을 했어요. 그렇지만 양쪽 다 말하자면은 세무당국도 아니에요. 저 가산세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쪽이고 윤태영 씨는 아니 제가 세금 게을리한 게 아니에요. 또 또 양쪽 다 항소를 했는데 2심 법원은 아니 둘 다 그만 기각하고 원심 1심대로 9,040만 원 요거 세금만 더 내라 이렇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태영 씨 소식까지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은영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요? 네, 지출이 많은 이제 5월 달이 와버렸습니다. 지출이 많은 달인 만큼 또 이 소비에도 전략이 필요한 때인데요. 우리 5월 달 예산 우리 두 MC분들은 어느 정도로 넉넉히 잡고 계신가요? 뭐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 아니지만 네. 4월부터 날라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청첩장도 굉장히 많이 5월에 맞아요.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뭐 쌓여 있습니다. 아, 갑자기 또 왜 이런 돈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바로 이 5월이 또 결혼 성수기입니다. 결혼 성수기인 만큼 스타들의 결혼 소식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결혼하면 따라오는 게 축의금이잖아요. 저도 이제 축의금 내야 할 곳이 수두룩 쌓여 있는데 이 축의금 하면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얼마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또 두 기자님들도 연예계 마당발이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결혼식을 갔었을 것 같은데 축의금 얼마 정도 내시는지? 저는 청첩장을 받았을 때 어머 나한테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하는 그거냐 아니면 받았는데 이분이 누구요? 나한테 이럴 때 요 차등을 좀 둬서 좀 금액을 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밥값이 웬만하면 7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웬만하면은 10만 원 이상을 하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또 기자들이 주말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즘 또 그 계좌로 보내거나 아니면 좀 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좌로 보내거나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또 오호. 왕왕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에 비싼 호텔에서 결혼하면요. 그러니까요. 밥값이 10만 원을 넘는 데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 거기 가면 이걸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저도 심풍속도가 생긴 게 먼저 금액을 좀 찾아봐요. 그러면 최소한 밥값보다는 밥값이. 더 내야 보내야지. 밥값 그 마음이 이상은 있어요. 해야죠. 진짜. 예. 새 기자 맞습니다. 말씀처럼. 밥 안 먹고 보내는 대로만 보내면 안 돼? 그것도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스타들은 이거 적게 내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거 얼마 낼지 굉장히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스타들의 통큰 축의금입니다. 네, 얼마나 통 크길래 통 큰 축의금이랬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스타들의 통큰 축의금 본격적인 주제 소개에 앞서서 축의금을 가장 많이 낸 스타 탑3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와우. 보시죠. 누구지? 축의금을 많이 지금까지 내서 연예계 스타 누구일까요? 결혼식을 했는데 스타들의 축의금 얼마를 낼까? 어떤 스타가 얼마를 냈길래 가장 많이 낸 스타 이렇게 됐을까요? 네, 첫 번째 스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박군 씨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300만 원을 낸 가수 이상민 씨입니다. 야, 이상민 씨가 박군 씨의 결혼식에 말도 안 나네요. 축의금을 300만 원을 냈어요. 네, 2022년 4월에 결혼한 박군 씨에게 축의금으로 3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처음에 이 신혼생활을 시작한 박군 씨에게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냉장고를 사줄까 아니면 세탁기를 사줄까 축의금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축의금을 하면 신부 측 어른분들도 아시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신부 측 부모님이 박군에게 특별한 이 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군에게 뭔가 내가 좀 가족처럼 든든한 형이 되고
싶었다. 친형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박군 씨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박군 씨가 실제로 굉장히 쇼더분하고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상민 씨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 한영 씨도 연예계에서 소문난 이 성격이 아주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상민 씨가 이런 통 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스타는 누구예요, 그러면? 두 번째 스타는 이상민 씨와 똑같은 금액 300만 원을 낸 문희준 씨인데 유재석 씨 결혼에 300만 원 냈다 그래요. 어머나 이상민하고 박군처럼 각별한 사이인가 봐. 아니라 그래요. 사실 친하지도 않았는데 문희준 씨는 그냥 방송하는 유재석 씨 모습을 보고 그거에 감동과 존경이 일어서 무려 300만 원을 했는데 그것도 하필 그날 고정 프로그램 녹화가 있어서 본인이 못 가서 본인과 똑같이 생긴 본인이 이제 엄마를 닮은 겁니다. 어머님을. 옷도 사드리고 미용실 가서 꽃단장까지 시켜서 대신 직접 가서 축의금을 내도록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보통 저런 경우에는 매니저가 대신 가지 않나요? 어머니를 이렇게 그쵸. 하시라고 했나 봐요. 이 문희준 씨는요, 이제 자신의 진심을, 진정성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사정이 있어서 못 보냈구나라는 거를 딱 느껴지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부탁을 해서 대신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사실 그때 문희준이랑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초대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대신 오셨다. 그래서 현장에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는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인사를 하면서 제가 희준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돈독해진 사이를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 유재석 씨가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이후에 문희준 씨가 결혼을 할 때 유재석 씨는 그 문희준 씨 그리고 부인인 소율 씨 양쪽에다가 다 고마운 마음에 축의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한 사람 남았네요. 누굽니까? 윤정수 씨입니다. 윤정수 씨는 누구한테 했느냐. 세상에 연예계 마당발 5천 명의 하객이 왔다는 박경림 씨. 이 결혼식에 가서 현금은 아니고 에어컨을 선물했는데 이게 무려 350만 원 상당. 아마 뭐 거의 최고가 에어컨이 아닐까 싶은데 찐친 인증을 했습니다. 윤정수 씨 통 크네요. 근데 요즘 그 축의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개그맨 조세호 씨잖아요. 조세호 씨 결혼식이 정말 역대급이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그 결혼 소식을 직접 전했었죠. 그렇죠. 연내 결혼을 할 것 같다. 이제 진지한 만남을 하고 있다라는 열애설을 알린 조세호 씨였는데요. 지난주에 자신이 진행하는 한 프로그램에서 올해 10월 20일에 결혼을 한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결혼 날짜 발표 같은 경우에는 좀 급박해서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발표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알리게 됐어요. 근데 조세호 씨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새신랑의 이런 신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가 조세호 씨 이 결혼식에 축의금을 약속했던 그 스타들의 행보라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유재석 씨가 나한테 냈던 거 2배 낼게 했는데 조세호 씨가 5만 원 냈었나 봐요. 10만 원 내겠다고 했고요. 뭐 개인적으로 더 많이 낼 것 같은데 이거요 근데 무슨 경매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 김호중 씨가 내가 만약에 초대를 받는다면 나 100만 원 내겠어 했더니 박명수 씨가 저요 120만 원입니다. 이랬더니 또 김수미 씨 하고 정준하 씨가 우리는 200만 원이요. 또 이랬더니 전현무 씨가 나 100만 원 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최고까지 찍으려면 저 220만 원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뭐 경매처럼 뭐 그 금액이 올라가는 축의금 조세호 씨 잘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 말고 뭐 저 축의금 많이 내겠다고 예고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바로 조세호 씨의 영혼의 단짝이자 조세호 씨 결혼식에 또 사회를 맡기로 한 또 남창희 개그맨 남창희 씨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전현무 씨가 220만 원 가장 큰 금액을 내겠다, 220만 원 내겠다 예고를 했는데 남창희 씨는 그 축의금을 낸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내겠다라고 예고를 해가지고 후일담이 아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조세호 씨가 연예계 워낙 마당발이어서 하객이 정말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조세호 씨 결혼한다는 소식에 연예계에서는 이 정도면 종합운동장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연예인들의 하객 수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식장을 보면은 대충 이 감이 잡히거든요.
계시거든요. 조세호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의 단골 예식장인 이 신라호텔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호텔 안에는요, 이 다이너스티 홀 그리고 영빈관 두 곳의 이 결혼식 장소가 존재하는데요. 이 각각 700명 그리고 300명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1000명인데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네. 기대됩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스타들의 통큰 축의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들의 통큰 축의금 첫 번째 스타는요. 축의금으로 201만 원을 낸 가수 박상민 씨입니다. 201만 원? 박상민 씨가 낸 축의금 액수가 특이한데 누구 결혼식에 201만 원을 냈어요? 일단 박상민 씨가요, 가정을 먼저 꾸리고 그리고 슬하에 두 딸이 있는 상태에서 2010년도에 지각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뒤늦은 결혼식에 만감이 교차하듯 아내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이 생생한데요. 당시 이 박상민 씨 어린 두 딸이 화동으로 나서기도 했었죠. 이처럼 뒤늦게 이 결혼식을 치른 박상민 씨 축의금 봉투를 확인했는데 배우 정준호 씨가 가장 기억에 남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2011년도 정준호 씨 결혼식 때 이 박상민 씨가 201만 원을 딱 넣었었다고 해요. 네. 근데 201만 원이면 정말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늦깎이 결혼식을 올린 우리 가수 박상민 씨 결혼식에 스타들이 대거 총출동했는데요. 뭐 태진아 씨, 이영자 씨, 박미경 씨를 비롯해 많은 연예인분들이 하객으로 또 왔습니다. 거기에 당시에 하객이 4천여 명에 이르는 하객들이 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하객이 많이 오면은 정말 가슴속에 차오르는 축의금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결혼식 축의금을 낸 분을 얼마인지 알려진 분들은 단 두 분이라고 합니다. 장동건 씨 그리고 정준호 씨라고 하는데요. 장동건 씨가 100만 원을 했고 그리고 정준호 씨가 200만 원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200만 원에다 만 원 딱 더해서 201만 원. 그런데 박상민 씨는 왜 지각 결혼식을 올렸을까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요. 박상민 씨가 어려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박상민 씨가요, 지각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 아픈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 당시에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고 교통사고가 당하신 데 이어서 암투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죠. 일명 짝퉁 박상민 사건이 벌어졌었던 건데요. 이때 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장인어른까지도 오랜 투병 생활을 또 이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까지 임종까지 지키면서 이 결혼식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늦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박상민 씨는 아까 201만 원 낸 게 지금 이제 화제가 됐는데 그거 말고 지금까지 낸 축의금 액수를 보면 억대라면서요? 2008년에 본인이 얘기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통상 3번을 갑니다. 그런데 한 번에 30만 원씩 냅니다. 1년이 52주잖아요. 대충 50주 잡으면은 1년에 결혼식을 150번 가는 거예요. 30만 원 곱하면 4억 5천만 원인데 30만 원만 내지 않잖아요. 저렇게 201만 원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2008년에 본인이 1년에 축의금 값만 5억 원이 넘는다. 5억 원을 벌어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때가 2008년이잖아요. 지금 지난해 딱 연말까지 해도 15년이 흘렀거든요. 그럼 10년에 5억 원, 6년에 3억 원, 합해보니까 13억 원, 13억 원 아니어도 10억 원대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으악! 억소리 납니다. 네. 박상민 씨는 근데 축가 전문 가수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하시죠. 박상민 씨 축가 부르러 어디까지 가는지 봤는데요. 팬클럽한테 축가 가는 거 알겠습니다. 아는 분의 친척,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는 분의 친척의 친척까지 또 이렇게 축가를 부르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가를 하는 게 남의 부탁을 좀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라고 결혼식 축가를 가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혼식 전문 또 축가 전문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놀라운 건 결혼식 축가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저도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돈 받고 노래 부르는 거는 축가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냐라는 본인의 소신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더듬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데 일단 박상민 씨 축가로 두 곡을 불러주는데요. 고마워요 이 노래 아시죠? 이 고마워요라는 이 노래 그리고 슬램덩크 주제곡 너에게로 가는 길 이 두 곡이나 부른다고 해요. 축가
가사로 이 만든 노래인 이 고마워요는 일단 들으면 신부가 운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슬램덩크 너에게로 가는 길을 딱 부르면 이 흥이 막 오르잖아요. 그럼 식장에 사람들이 막 또 박수를 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때 장인어른 그리고 이제 또 그 남편 쪽 어르신들 다 일으킨 다음에 댄스 또 배틀까지 하면서 이 화합의 장을 만들고 딱 멋있게 퇴장을 하는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고 무료다. 그러니까 아니 뭐 지인까지는 알겠는데 지인의 지인도 가면서 무료다. 와, 아, 놀랍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죠. 네, 스타들의 통큰 축의금 두 번째 스타는 아들 결혼식에 하객만 2천여 명이 온 경조사 프로 참석러 이마룡 씨입니다. 네, 이마리오 씨, 뭐 연예계 동료 선후배들이 혀를 내둘 정도로 연예인 경조사, 특히 결혼식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김수미 씨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결혼식에는 이마룡이 있다. 또 김태균 씨도 저도 아는 연예인 많은데 가보면 꼭 이마룡 선배가 계시다. 모든 결혼식 사진에는 이마룡 씨가 있다. 근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홍서범 조각경님 아들 결혼식 갔는데 배우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개그맨도 아닌 가수 부부 결혼인데 거기에도 이마룡 씨 오셨더라고요. 네. 와, 대단합니다. 근데 결혼식장에 참석을 하려면 그 봉투값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건데. 그렇죠. 이마룡 씨가 그래서 2023년 작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밝혔습니다. 경조사비 봉투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건데요. 이마룡 씨가요. 예전에는 내가 돈벌이가 좋았는데 봉투가 얇아지니까 사람들이 섭섭해하더라. 봉투가 얇아지는 건 수입은 줄고 아는 사람은 늘어나서 그렇다. 공식적으로 말한다라고 이 다소 얇아진 봉투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도 다 이렇게 참석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이마룡 선배님 아주 까마득한 후배인 저조차도 가끔 연락을 주시면서 이렇게 챙겨주실 와. 정도로 대단하다. 정말 그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마룡 선배님께서 2018년 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루에 봉투 5개, 6개를 보낸 적도 있다라면서 경조사에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참석을 또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옛날에는 또 운전하면서 이제 데려다주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다 보니 멀리 있는 곳은 또 참석이 어려워서 봉투만 보낸다라고 하시지만 또 봉투만 보내는 것도 어딥니까? 아주 경조사 프로 참석러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뿌린 대로 또 거드니까 그때 아드님 결혼인가요? 네. 그때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죠? 네, 많이 왔다는 거죠. 이마룡 씨가 사실 본인 아버님 장례식 때 장례식을 치를 돈도 없었는데 그걸 여러 이 부의금으로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이렇게 평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아들 결혼식에 하객이 몇 명이었냐? 2,000명. 그러면 아니 아까 5,000, 4,000명이라면 박경림 씨, 박상민 씨는 본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 결혼에 2,000명이 왔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고 정말 그동안 정말 뿌린 대로 거두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하객 수가 2,000명이면 이거 축의금 낼 때도 줄 설 그렇죠. 것 같은데요? 밥 먹을 때 줄이 아니라 그 축의금부터 줄을 섰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지금에야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온라인 이 봉투를 보내면은 이 밑에 계좌번호도 적을 수 있죠. 그쵸. 예전에는 무조건 현장에서 줄 서서 냈었잖아요. 이 이마룡 씨의 아들이 결혼할 시기가 2008년도였거든요. 이경희 씨에 따르면 나 정말 결혼식 많이 다녔지만 이 봉투 내려고 30분 이상 기다린 결혼식은 처음이었다라고 증언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줄을 서서 이 봉투를 넣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로라 하는 톱스타들도 당시에 다 같이 줄을 서서 이 축의금을 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줄선 분들 사이에 최불암 씨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마룡 씨가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 이마룡 선배, 아니 최불암 선생님이 한복을 입고 장갑까지 끼고 이 맞이를 하는데 멀리까지 이 줄을 섰더라. 최불암 선배님도 계셨다. 내가 미안해서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축의금 내는데 30분 줄을 섰으면 그 식장에서 밥 먹는데도 그랬을 텐데 못 먹고 돌아간 분도 많겠네요. 그러니까 이마룡 씨가 또 죄송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는 거죠. 1,200명을 초대했다 그래요. 그래서 식사도 1,200인분을 준비했는데 2,000명이 와주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00명이 식사를 못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너무 죄송하다고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지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이마룡 씨 휴대전화에는 전화번호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과연, 네. 네, 제가 알기로 2020년만 해도 선배님 휴대전화에 자그마치 번호가 9천여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년 뒤에 방송에서 또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2022년 한 방송에서 12,000여 개라고 밝혀서 아니, 놀라운 그러면 10%만 초대하신 어, 거네요. 대단하다. 12,000명 중에 10%. 조장님 친한 번호가. 사람만. 와. 자,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스타들의 통큰 축의금 세 번째 스타는요. 축의금으로 2천만 원을 냈다는 소문에 휩싸인 개그맨 김구라 씨입니다. 아니 뭐 아무리 소문이라지만 축의금으로 2천만 원 이게 축의금 액수치고는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김구라 씨는 지금 누구의 결혼식에 이렇게 많은 축의금을 냈다고 소문이 났어요? 냈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네. 김구라 씨가 2천만 원을 냈다는 그 소문의 주인공 문희준 씨입니다. 김구라 씨가 2016년에 자신이 진행하던 방송에서 그 방송에서 문희준 씨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때 사실요, 이 문희준 씨가 저한테 베풀어 준 게 너무 많은 분입니다. 정말 저의 사상 최대로 축의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상 최대 그거 2천만 원인가. 이런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근데 문희준 씨하고 김구라 씨가 그렇게 돈독한 사이인가요? 일단 김구라 씨가 과거 무명 시절 진행했던 인터넷 방송에서요, 여러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독서를 내뿜으면서 이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라고 스스로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바로 문희준 씨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해를 하는 프로그램을 두 사람이 공동 MC를 맡으면서 굉장히 돈독해진 사이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후에도 이 두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의 MC를 맡는 등 이 친분을 이 과시를 하면서 아마도 이 결혼식 축의금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구라 씨는 약속한 대로 네. 사상 뭐 최대로 할 거 지켰을까요? 네, 일단 먼저 축의금 받은 문희준 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형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의금 많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에서 김구라 씨가 사실 사상 최대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말한 사상 최대는 내가 낸 축의금 중에서 그 기록을 갱신을 하겠다. 사상 최대로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를 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또 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축의금 액수가 좀 부풀려진 것 같은데 실제로 낸 금액은 얼마예요? 일단 김구라 씨가 자신의 이 너튜브 채널에서 밝혔거든요. 내가 문희준에게 축의금으로 뭐 2천만 원 냈다라는 이런 소문이 돌더라. 그 말도 안 된다. 완전 헛소문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 과거 문희준 씨에게 자신이 낸 이 축의금의 금액도 공개했는데요. 2천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이에요. 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김구라 씨의 최대 축의금 액수가 100만 원으로 밝혀졌는데 보통 김구라 씨는 어느 정도를 낼까요? 지난해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제는 10만 원, 20만 원이면 눈치가 보이더라. 이거 괴롭죠.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에서 요렇게 낸다고 해요. 말하자면 본인의 기준에서 사상 최대액을 최대액 100만 원을 냈던 건데 또 김구라 씨가 얘기했어요. 내가 축의금 많이 낸 사람 이경규, 윤종신 다음 문희준이다. 같은 급이다. 동급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구라 씨 같이 축의금 기준을 마련해 아니면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게 그죠. 마련해 놓는 게 좋죠. 네. 네, 김구라 씨 역시 아직도 축의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에는요,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스텝이 결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축의금으로 20만 원까지 냈고, 그리고 좀 친한,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스텝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30만 원까지 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주머니 사정이 나쁘지 않은 후배들이 결혼을 할 때는 축의금을 50만 원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또 가수 슬리피 씨가 결혼을 한다고 이제 축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큰 인연은 없지만 50만 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수 슬리피 씨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또 인연이 있어서. 근데 이때 또 오랜만에 또 제가 김구라 씨를 만나가지고 인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김구라 씨가 이때 또 마침 축사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주례를 맡을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축사를 하면서 막 잘 살으라는 이런 덕담까지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유, 축의금보다 마이크 잡고 이렇게 덕담해주는 이 모습이 저는 훨씬 아름답더라고요. 네, 이렇게 김구라 씨도 자신만의 철저한 축의금 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예외가 있습니다. 서장훈 씨에게는 또 저희 역대 최대 금액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김구라 씨의 축의금 최대치는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서장훈 씨가 결혼을 한다면 축의금 200만 원을 내겠다라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인즉슨 김구라 씨의 늦둥이 딸 돌잔치에 서장훈 씨가 무려 축의금을 또 200만 원을 해가지고 그걸 아이고야.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구라 씨가 과거에는 축의금 먹튀를 당한 적이 있어요? 뭐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축의금 먹튀가 뭐였냐면 자신의 친구의 결혼식에 자신의 친구가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당연히 또 데려올 수 있죠. 그런데 밥을 먹고 갔는데 축의금은 내지 않고 밥만 먹고 갔다고 해요. 지금은 다 이해하지만 그때 당시엔 조금 섭섭했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축의금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얼마를 보통 내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사실 축의금 내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변 어른들한테 여쭤보기도 하는데 김구라 씨가요,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돈 내면서 찜찜해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다. 여러분도 그냥 10만 원으로 가라. 5만 원이 고민된다면 그거 남은 5만 원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럴 바에는 5만 원 더 내고 뿌듯해하는 게 낫다. 자, 이렇게 축의금에 대한 소신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김구라 씨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만약 축의금을 5만 원 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거는 결혼식으로 축의금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죠. 네, 스타들의 통큰 축의금 네 번째 스타는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낸 가수 장윤정 씨입니다. 1,000만 원이요? 장윤정 씨의 축의금으로 1,000만 원, 이건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두에서 사실은 장윤정 씨 1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꼈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윤정 씨에게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결혼한 팬클럽 회원입니다. 같은 연예인도 아니고 팬클럽 내에서 1호 부부가 탄생했대요. 그래서 장윤정 씨가 직접 사비를 털어서 이 거금의 축의금을 거의 이거 뭐 생활자금입니다. 냈다고 하네요. 네, 2013년. 네, 2013년에. 네, 11년 전이래요. 네. 근데 장윤정 씨는 아무리 뭐 팬이라고 해도 어떻게 1,000만 원을 냈을까 싶어요. 근데 장윤정 씨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스타인데요. 모든 결혼식에 1,000만 원을 다 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톡톡톡톡 1,000만 원 다 내면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정을 꾸려 나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데요. 장윤정 씨가 1,000만 원의 축의금을 낸 이유, 바로 팬미팅에서 시작된 농담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2022년 한 방송에 출연한 장윤정 씨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팬미팅 중에 이렇게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막 다 같이 있다 보면은 정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결혼하는 커플 나오면 내가 첫 커플한테는 1,000만 원 축의금 줄게요. 이렇게 농담 삼아서 했는데 정말로 그게 말이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윤정 씨가 그 이 첫 부부에게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아주 흔쾌히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 그 비하인드를 듣고 나서 장윤정 씨가 더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보답한다라는 마음으로 축의금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냈군요. 네. 그 외에도 또 가서 노래도 불러줬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거금 1,000만 원 축의금 전한 장윤정 씨, 너무 어떻게 이렇게 팬클럽 안에서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결혼식까지 할 수 있냐, 너무 경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행복하게 잘 살아 하면서 축의금 아니라 축가까지도 불러줬다고 합니다. 근데 장윤정 씨는 사실 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늘 바쁜 스타거든요. 2013년에
결혼식을 참석까지 하고 축가를 불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2013년 장윤정 씨 또 이때 특히 바빴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인기를 이어서 일본에서 앨범을 2장 냈는데 여기서도 트로트 퀸의 어떤 자리를 이어갔어요. 단순히 그냥 인기 있었어 이런 게 아니라 음악 유선 방송에서 유선 방송 그 랭킹 차트 요런 그 이제 차트가 있는 겁니다. 유선 랭킹 앵카 차트. 여기서 1위를 했는데 이게 물론 예전에 조용필 씨나 김연자 씨도 연말에 하는 홍대 가전에 나가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수왕 그 겨루는 그런 데 나가신 거죠. 근데 요거랑 달리 요 유선 랭킹 앵카 차트의 특성이 있다 그래요. 방송에서 몇 번 소개됐어. 시청자들이 이거 틀어주세요. 몇 번 신청했어. 요거를 합하는 건데 여기서 1위를 했다? 이건 실질적으로 그 나라 현지 방송들에서 많이 활동했다. 외국인 가수가 정말 1위하기 힘든데 여기서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하는 그 해에 팬의 결혼식에 가서 축가까지 냈다. 축의금은 1,000만 원이었다. 대단합니다. 그때 장윤정 씨 별명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아니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장윤정 그렇죠. 씨를 이 소개하는 수식어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인데요. 이런 별명에 걸맞게 하루 행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1억 8천만 원이다라는 소문이 연예계에 하루에. 퍼지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장윤정 씨에게 물어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윤정 씨가 딱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루에 1억 8천만 원까지 벌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요. 이런 대답을 하는데 데뷔 당시에는 행사 많이 했지만 그때는 페이가 적었고 기름값 내면 돈이 별로 많이 남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윤정 씨가 예전에 저랑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저희가 끝나고 나서 회식할 때 막 이제 막 밥 먹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장혜원 씨랑 저랑 이제 장윤정 씨랑 셋이서 회식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짜 솔직해요, 장윤정 씨가. 그러면 수첩을 이렇게 한 번은 보여준 적 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언니 진짜로 이렇게 행사 진짜 많이 해요? 이렇게 막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행사 언니가 수첩을 이렇게 딱 보여주더니 정아야. 수첩 이거 봐라 이러면서 수첩을 정말로 딱 보여주는데 제가 상상한 장윤정 씨의 수첩은 정말 쉬는 날 없이 막 정부 행사를 다니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딱 보니까 생각보다 쉬는 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는 내가 행사비가 좀 올라서 매일 그렇게 행사를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만큼 그렇게 일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철학도 있었는데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행사비를 내리기 시작하면 다른 트로트 후배들이 행사를 그럼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래서 트롯킨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지만요. 제가 참고로 이 행사의 여왕 면모를 살짝 뽐내보자면요. 우리 장윤정 씨 2020년 1년에 기름값만 2억 5천만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2022년 한 방송에서 차를 1년에 10만 킬로를 타고 1년 6개월이 되면 폐차를 한다고. 야, 대단한 행사의 여왕의 면모를 또 뽐내기도 했습니다. 네, 2013년 하면 장윤정 씨도 결혼을 했던 해예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날인데 장윤정 씨 결혼식에는 누가 축의금을 가장 많이 냈을까요? 네, 2013년 6월 28일 63 빌딩에서 결혼을 했는데 하객이 900명. 생각보다 소박하죠. 정말 친한 분들만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가장 누가 많이 냈을까? 모른답니다. 본인도 모른다. 장윤정 씨는 내가 만약에 축의금 누가 얼마 냈나를 만약에 확인하면 내가 냈던 것보다 좀 적게 냈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까 봐 아예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누가 제일 많이 내주신지 몰라요.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도 축의금 많이 내는 분들 걸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낼 때는 여기서 공 하나 빼면 됩니다. 그거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가볍게. 네. 예, 오늘 축의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오프닝 때 목이 갈라져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정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오늘 날씨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상암동입니다. 오늘 벌써 5월의 첫날인데요.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남부 곳곳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남부의 비는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호남은 밤까지 소나기가 올 수 있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일부 남부 지역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경남 해안에 강풍이 예상돼서요.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입니다. 서울 24도, 대구 20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오늘 동해안과 남부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네, 오늘 나들이 가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늘 꽃가루도 심해서 알레르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 많은 분들이 쉬시겠지만 그래도 일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오늘 방송을 했고요. 자, 5월의 첫날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